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조민영입니다. 오늘은 리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갤럭시 리서치라는 곳에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계속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5월에 75%라고 했던 게 6월 초에는 60, 지금은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걸어서 만드는 예측 시장 쪽은 더 낮죠. 5월에 74% 하던 게 이번 주엔 44%,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거 깡소주를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리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무서운 숫자겠어요. 이 반대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으로 읽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사실은 이 확률을 끌어내린 건 반대가 아니라 일정 때문이에요. 일정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갤럭시가 확률을 내리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반대표가 세져서, 반대 의견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상원 일정이 좀 변동이 있고 좁아져서라고 그 이유를 밝혀줬습니다. 오늘은 그 일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임마 이거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 편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겠죠? 맞은 건 이겁니다. 뭐야?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로 해놓고 맞은 거를. 자, 다시 할게요. 맞은 건 이겁니다. 저는 계속 이 법의 통과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4일에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 때도 그건 확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 7월 4일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다 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막 그냥 7월 4일이 모든 걸 결정짓는 운명의 심판의 날인 것처럼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틀렸었고요. 지난 편에도 제가 리플 ETF 자금이 3월 이후 처음으로 며칠 연속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하루하루 다시 세어보니까 그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7월 2일에는 오히려 큰 돈이 들어왔었고 8일에 하루 크게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연속으로 빠진 게 아니라 하루하루 변동이 좀 있었다.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라고 해야겠죠. 굳이 먼저 꺼내서 고치시네요. 네, 전 구라를 못 치거든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틀린 걸 안 고치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제 이야기도 신빙성이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틀린 건 틀렸다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홀더분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부터 꺼내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세서 법이 막혔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무겁습니다.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리플은 끝이라는 말인데요. 이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도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네, 두 가지 다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시면 갤럭시 리서치의 리서치 총괄이 확률을 3번이나 조정을 했습니다. 5월에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에 75%, 그리고 6월 초에 60%, 그리고 지금 50%입니다. 예측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74%에서 이번 주 44%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둘을 같은 무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잘 짚으셨어요. 하나는 리서치 회사의 판단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걸어서 만드는 값입니다. 둘 다 추정치지 법적인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자체보다 이 숫자를 내린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갤럭시가 확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가 세진 게 아니라 일정이 좀 달라지고 좁아졌다. 법안은 이미 상원 본회의 일정표에는 올라가 있는데 언제 표결할지 그 날짜가 지금 공백이라는 거죠. 일정표에 올라간 거랑 날짜가 잡힌 건 다른 거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상원이 8월 7일에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그때까지 실제로 일하는 날이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20일이면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그걸로 이제 또 우리가 표결로 넘어가면 토론을 마무리하자는 절차부터 밟아야 되는데 그 신청조차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원내대표도 본회의 시간을 배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링에 못 올라간 상태라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Unbelievable. 반대표에 밀린 게 아니라 표를 세어볼 자리조차 아직은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20일을 대체 뭐가 잡아먹고 있는 겁니까? 네, 싸움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윤리조항.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리조항, 민주당 쪽에서 공직자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통령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백악관은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6월 9일에 이 문안 협상이 한번 깨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조항인데요. 남의 돈을 맡아두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송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빼주자. 이런 내용인데, 미국 지방검사협회가 상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코인 범죄 수사가 크게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발자를 보호하자는 조항이 수사를 막는다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가 좀 놀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하나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한 곳한테만 연간 13억 5천만 달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걸 리플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네,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제일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홀더분들이 목 빼고 기다리는 그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남의 싸움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답답하죠. 네, 그럼 그동안 회사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유럽에서 정식 인가를 우리 리플이 받았습니다. 유럽에도 미카라고 부르는 크립토 관련한 법안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고요. 공교롭게 같은 날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인가가 없는 회사는 그날부터 유럽 고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각 나라 감독 기관이 신청 안 한 업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하필 바로 그 시점에 인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딱 닷새 뒤에요. 룩셈부르크 금융당국한테서 정식 인가를 받았고 이걸로 유럽 경제지역 30개 나라에서 금융기관하고 기업을 상대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아이슬란드, 리히텐 이게 어렵네요. 유럽연합 27개국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많은 나라들까지 회사가 지금까지 받아준 라이센스는 전 세계 75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네,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소문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막힌 건 반대표가 점점 강해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회사는 그 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럽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문을 하나 더 열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입니다. 미국 법은 여전히 필요해요. 리플 ETF에 들어온 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6월 한 달에 5,900만 달러가 넘게 들어왔지만 7월은 지금까지 470만 달러 정도입니다. 12배 넘게 양이 줄고 있어요. 그 돈이 왜 안 들어오는 거죠? 네, 큰 기관들은 규제, 그러니까 우리 리플에 대한 상품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곳들은 판결이나 기관 해석이 아니라 법으로 못을 박아줘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소문에 반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에서 받은 그 인가는 회사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XRP의 가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코인이 바로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오늘도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는 항상 개인의 제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똑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법이 늦어지는 게 리플한테 꼭 손해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미국 법을 기다리는 동안 유럽 30개국 인가를 받았고요. 일본에서는 자기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받았고 아프리카 34개 나라의 결제망도 들어갔습니다. 이건 다 오늘 확인한 사실이고 법이 늦어질수록 회사는 미국 밖에서 더 많은 인프라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에 문이 열렸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깔아둔 걸 들고 미국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는 예상되는 8월 7일 뭐 그 후쯤으로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표결이 잡히면 제 얘기 절반은 틀린 게 되고요. 안 잡히면 회사가 그 여름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까 처음에 정정했던 것처럼 틀리면 제가 먼저 와서 또 고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홀더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늘 법안 통과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늘 확인한 건 이겁니다. 그 법을 맡고 있는 건 우리를 겨눈 반대의 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의 싸움과 20일짜리의 달력,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20일 동안에도 회사는 문을 하나 더 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바닷가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리플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리플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8월 7일까지 표결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저는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이게 우리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없더라도 계속 커질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답을 주는지 우리 데일리 마켓에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를 읽어드리는 데일리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어떡해? 그대로 써야죠. 아, 이거 그대로? 아, 좋아요. 그대로 써야죠.